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를 빵빵하게 불려줄 주유소 일부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월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월요병 없이 힘차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죠. 시장 분위기 정말 좋은데 이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오늘도 요지부동이었다 하시는 분들 문제가 있으신 겁니다. 오늘 주유소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이야기와 종목 이야기까지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도팀과 박팀으로 나뉘어서 치열한 수익률 대결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결을 펼칠 전문위원님들 소개할게요. 박팀의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그리고 도팀의 이정수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전문가님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박PD님 오늘은 또 월요병 어떠세요? 오늘도 월요병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또 우리 심한 것 시청자분들 반갑고요. 그다음에 우리 까꿍님 하이. 네. 근데 이렇게 거만하세요, 자세가? 아니요. 힘들어서 월요일만 되면 이렇게 힘들어져요. 아, 그렇군요. 또 오늘도 이주연 전문가님이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괜찮죠, 이주연 전문가님? 네, 괜찮습니다.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네. 아니 오늘 코스피 사상 좋은 성적을 낸 코스피 그렇죠. 지수인데 이렇게 또 은봉 옷을 입고 오시면 어떡합니까? 아, 제가 입으려고 입은 게 아니고 또 배송되는 옷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날이 좋을 때 그래도 입어야지. 은봉일 때 입으면 저 진짜 욕먹습니다. 내일 은봉일 것 같네요. 그러지 마세요. 시청자 게시판이 좀 두려워집니다. 아닙니다. 근데 이정수 전문가님이 아까 시작할 때 코스피 더 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시장 꺾이지 않을 거죠? 네, 내일 올라갈 것 같은. 네, 그러니까요. 왜 그러세요? 저희 도팀을 음해하려는 이거 공작입니다. 저는 하얀 옷을 입고 내일부터 또 역사를 다시 쓰겠습니다. 아, 다 청산하셨어요? 네. 내일부터 주식을 다시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새하얀 도화지처럼 또 새롭게 주식을 해보겠다는 마음가짐까지 들어봤고요. 오늘도 도팀과 박팀으로 나뉘어서 치열하게 좀 수익률 대결을 해볼 텐데 그렇다면 오늘 각각의 위원님들이 가지고 온 종목부터 확인을 해야겠죠. 어떤 종목인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맞붙을 종목은요. 네, 오늘 너무 잘 갔죠. 호실적에 날아다니는 증권주 SK증권과 대선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안랩입니다. 네, 벌써부터 증권 이야기가 나오면서 뭐 저희가 압승할 것 같다는 그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SK증권과 안랩이 붙었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도팀은 오늘 SK증권, 박팀은 안랩 가지고 나와 주셨는데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뭐 차분히 이야기를 들어보겠지만 증권주 요즘 너무 잘 가고 있어서 오늘 특히 너무 잘 갔는데 증권주를 또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그렇죠. 시장이 뭐 아까 농담 삼아서 시장 올라간다고 아까 제가 5천 얘기했는데요. 진짜로 코스피 5천 가는 그날까지 희망사항입니다. 네, 희망사항입니다. 네. 갔으면 좋겠고 뭐 일단은 뭐 지금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니까 이제 증권주들도 이제부터 이제 달리기 시작하지 않을까. 오늘 굉장히 좋았어요.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뭐 NH투자증권 날아다녔죠. 다 날아다녔는데 다 아침에 이제 실전 매정세 다 한 번씩 다 얘기했던 종목들인데. 드디어 이제 움직이는 것 같아서 이제는 조그만 중소형주 쪽에 이제 SK증권 갖고 나왔는데 여러분들 많이 투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이정수 전문가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이 트로이카주 중에 하나죠. 증권주 그렇죠. 오늘 그 중에 하나를 꼽아 오셨고요. 그리고 박팀에서는 오늘 대선 관련주로 꼽히는 안랩 준비해 주셨는데. 근데 이제 대선 관련주로 안랩이 지금 잘 알려져 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귀 쫑긋 하시고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지금 가장 접하고 있는 게 언택트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이제 모든 게 다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우리의 이제 언택트 시대에 또 디지털 바이러스들 우리 시청자분들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 검사 자주 하세요, PD님? 그 예전에 작년에 KBS 뉴스를 보면요. 네네. 그 이제 노트북이나 핸드폰 이 캠을 통해서 나의 그 실시간 그렇죠. 영상이 어떤 사이트에서 다 중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요즘 언택트라 재택근무도 많이 하시고 언택트를 많이 체험을 하고 계신데 이 시대에 앞서서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기기들의 백신을 또 챙겨 두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또 대선 테마는 참 좋은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좋고 나쁘고의 차이인가요, 이게? 이게 그런 거잖아요. 이 투자자분들께 항상 수익을 이렇게 좀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종목 그렇죠. 섹터다 보니까 테마다 보니까 저점에서만 잘 공략한다면 또 대선주는
고정관념을 딱 가지고 나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맞아요. 이주연 전문가님이 또 테마주와 관련된 이야기를 저희 주유소 나오셔서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테마주를 잘만 흐름을 타면 수익을 정말 단기간에 빠르게 안겨줄 수 있는 쪽이다라고 말씀도 해주셨죠. 그리고 우리 또 그런 거잖아요. 백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또 대선 테마까지 맞습니다. 얹어지면요. 또 올라가는 그 불기둥에 또 어마어마한 또 신나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저는 안랩이 참 매력적이다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TV로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네. 오늘 월요일이라서 그런가요? 그 지금 유튜브로 안 들어오고 계신데요. 월요일이라고 더 움직이셔야 됩니다. 손가락 운동 좀 하시고요. 그다음에 유튜브로 들어오시면 오늘 또 많은 선물 드릴 테니까 빨리빨리 유튜브로 추측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까꿍님께서 피디님 OCI 언제 매도하냐 하셨는데 시청자님들 잘 들으세요. 내일은 태양이 뜹니까 안 뜹니까? 태양이 안 뜨는 그날까지 전 보유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코스피 5천 가세야 좋고요. 그다음에 우리 본보님이 출첵 우싸 우싸. 한번 해주시죠. 우싸. 네. 오늘은 우리 좀... 시청자분들 양봉의 기운 받으시고요. 오늘도 어디다 안랩에다 투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대세를 따라야겠죠. 여러분들 오늘 도팀은 SK증권 가지고 나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어떤 종목이 마음에 드시는지 방송을 쭉 보시다가 마음을 정하셨으면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어떤 종목인지 선택해서 보내주시면 투표에 참여해 보실 수 있습니다. 투표의 결과는 2부에서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 여러분 그때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코너인 뇌구조 시간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굉장히 좋았죠. 그래서 두 분의 뇌구조를 통해서 오늘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문가님 거부터 보면 코스피 종가상 신고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 순환매, 경기 민감주 그리고 경기 소비주, 트로이카주 말씀을 해주셨네요. 다음 전문가님도 볼까요? 네, 스마트 개미라고 해주셨고 대선주, 신고가, 실적 시즌 끝, 테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색깔이 너무 분명한 두 분이 나오셔서 사실 나누는 게 의미가 없을 정도로 누가 누군지 잘 알 것 같습니다. 일단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오늘 코스피 신고가 가는 흐름을 보여줬죠. 그래서 앞으로 더 갈 것이다. 지금이 좀 분기점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5천. 그렇죠. 여기 5천. 도팀에서는 5천 제시했습니다. 희망사항이긴 하지만 더 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한 번쯤은 약간 꺾였다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좀 쉬고 있지 않은 흐름이에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뭐 저기 경기 민감주 순환매 이제 종가상 신고가 제가 썼는데요. 네. 그래서 3월달, 4월달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경기 민감주 먼저 갈 것이고 그 다음에 소비주 갈 것이고 3월달부터 얘기했던 얘기인데 민감주 정말로 잘 가고 있죠. 그래서 경기 민감주 쪽에서 철강주가 먼저 달렸고 그 다음에서는 뭐 해운주도 잘 갔지만 건설주도 잘 가고 있고 정유화학주, 기계주, 그다음에 뭐 이제는 증권주도 움직여주고 있고 이렇게 경기 민감주 움직여줬는데 오늘 또 소비주들이 이제 요즘에 이제 다시 카지노라든지 여행 관련주, 백화점, 뭐 영화, 뭐 엔터주, 음식업종 계속 소비주들로 쪽으로 이제 순환매가 나오고 기존에 있던 것도 계속 강하게 움직여주고 뭐 하나 움직인 게 이제 IT 섹터인데 뭐 그쪽도 가겠지만 먼저는 그래도 어쨌든 이쪽에서 먼저 자리를 잡아주고 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그래서 이쪽을 계속 3월달, 4월달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 네. 트로이카주 같은 경우가 이제 사람들이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게 10년 전만 하더라도 트로이카주 이게 없는 얘기가 아니고요. 원래 이게 그 1980년도에 이제 증시를 주도했었던 금융이라든지 은행, 그다음에 건설, 증권, 그다음 뭐 무역이라든지 종합상사 이런 관련주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증권 이제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제 시장이 이제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게 되면 이런 트로이카주들이 이제 움직여주게 되는데 이게 10년 동안 증권하고 건설주들이 안 움직이니까 이 용어들이 사라졌듯이, 그러니까 안 쓰니까 이제 사람들이 기억 속에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트로이카주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지금에서는. 과거에서는 있었는데 요즘에서는 이제 트로이카주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경기 민감주 움직이고 소비주 움직이면 네. 그 가운데서 유동성 장세가 계속 펼쳐질 것 같아서 그래서 건설, 증권, 은행, 보험 이 트로이카주들도 잘 봐야 된다. 특히 거기에서 건설하고 증권은 뭐 4월 달에서 제일 만만한 종목으로 이제 여러분들한테 공략주로 많이 얘기를 했었었는데 네. 계속 순환매 나오면서 시장은 계속 신고가를 계속 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5천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지만 네. 4천은 봐야죠. 그래도 4천은 보면서
일단 올 연말까지 뭐 증권사에 3,500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3,500 가는 거 요만큼만 뛰면 3,500 가는 거예요. 정고점 바로 코앞에 있고인데 넘어가면 그 다음서부터 올라가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쉬워요. 이걸 또 자세하게 왜 그런지를 또 설명을 하면 네. 원래 이제 살이 찌게 되면 거기서 살 더 찌기가 더 쉽거든요. 그래요? 원래 그래요. 100kg가 110kg 되는 게 더 쉬워요. 근데 30kg짜리 있는 사람이 10kg 찌기가 좀 어렵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좀 더 쉽게 빨리 설명해 드릴 수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살이 찌게 되면 그러니까 코스피도 등치가 커지게 되면 거기서보다 100포인트, 200부터 올리는 게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3,500 가면 그다음 뭐 4,000 가는 건 또 금방이고 4,000에서 또 5,000 가는 게 또 금방일 수 있는데 그래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기세를 네. 보면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정고점을 돌파하고 나면 사람들이 뭐 지수가 무너질까 걱정하겠지만 일단 돌파하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뭐 3,500까지는 좀 쉽게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뭐 네. 시장을 조금 순환매 관점에서 그다음에 좀 기대를 하면서 바라보면 좀 좋겠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뇌구조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아무래도 지수가 신고가를 가면서 더 갈 것이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도 했고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 매수세와 기관이 좀 빠르게 들어와 주면서 우리 시장을 올려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네. 궁금한 게 코스피는 종가상 신고가를 찍었지만 이 시장하고 이 신고가랑 소외된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 대형주를 분들을 안 위해서 사서. 조금 대형주를 안 건드려서 그래요. 대형주를 안 건드려서. 그렇죠. 이전 전문가님 어떻게 생각해요? 저 같은 개인 투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수가 안 올라가길 빌어야죠. 물 떠놓고 오히려? 사실 네. 지수는 안 올라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올라가면 좋기는 한데 사실 지수가 올라가기를 바라는 거는 저는 욕심이라 생각을 하고요. 다 같이 잘 갈 수는 없다. 빠지지만 말아다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올라가는 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순환매 돌면서 뭐 또 올라갈 종목도 나오고 하니까 계속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 그냥 뭐 빠지지만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빠지지 네. 않으면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뭐 중소형 종목이라든지 이런 테마주들 많이 좀 움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많이 물린 종목들이 아무래도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 뭐 정말 나쁜 마음 먹고 이렇게 좀 이렇게 확산이 되기를 바라야 되는 부분이라서 어쩔 수가 없네요, 그 부분은. 근데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중소형주를 샀다가 안 올라가니까 지금이라도 대형주 시장으로 뛰어들어 볼까? 지금일까? 그렇지, 막 네. 지금이니 하고 사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제 어떤 섹터의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네. 보면 성장주들 쫙 다 오르고 나서 그다음에 소외돼 있던 종목들, 건설주 같은 거 솔직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저평가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사람들에게 주목을 별로 받지 못했던 그렇죠. 그런 섹터였는데 지금에 와서 지금 주목을 받으면서 굉장히 가파르게 또 상승세가 나왔고 철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네. 결국은 또 안 오른 종목들을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소비주들이 지금 또 오르는 이유가 뭐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이런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결국 그 종목들 안 올라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안 오르는 종목들로 이렇게 순환매가 돌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이 지금 안 올라가고 있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장이 상승세를 타게 되면 투자금들이 결국은 많이 오른 종목들에서 안 오른 종목들로 이렇게 또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기다리시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괜히 또 옮겼다가 엇박 타시면 안 되니까 그렇죠. 조금만 더 기다리시자. 시장은 공평하다. 뭐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뭐 통용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이 합의가 너무 안 돼가지고 이왕 한 김에 네네. 이종수 전문가님도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는 이게 원래 이게 상승장을 찾아오게 되면요. 네. 가는 게 계속 가요. 그러니까 지금 가고 있는 철강주가 끝난다? 여러분들 속단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그냥 무식하게 계속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2008년도 그 고점을 치기 전에서도 대형주들이 많이 올라갔다 사람들이 팔고 안 했는데 조정은커녕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쉽게 꺾인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미 벌써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안 간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시장 자체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제가 벌써 여기에서 이제 그렇다고 철강주를 지금 사자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미 3월달, 4월달 시장 찌글찌글거릴 때에서 섹터를 10을 가지고 333 나눠 들어가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은 경기 민감주, 네.
철강, 건설, 조선, 증권, 뭐 해운, 뭐 기계, 화학, 정유 뭐 이런 애들 네. 이쪽으로 3을 들어가면 나머지는 소비주. 그럼 카지노 있죠, 호텔 있죠. 왜냐하면은 백신이 먹힌단 말이에요. 이게 벌써 2월달, 3월달에 분명히 미국에서 어느 지방에다가 그거를 테스트를 해서 맞췄더니 확진자가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기사를 보고 요즘에 해석 그거 네이버 구글 담으면 잘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미 기사가 나왔는데 국내에서는 그 얘기를 안 알려줘요. 그리고 나서 한 일주일 지나니까 그 영국하고 이스라엘에 확진자가 뚝 떨어진다는 기사가 이제 처음 나옵니다. 그 우리나라에 이 기사가 번역이 돼서 나왔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딱히 소비주가 급등을 하거나 올리지 않아요. 그게 이제 2월달, 3월달 얘기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돈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이 뉴스를 일부러 생성을 안 하는구나. 왜? 자기네들만 먹으려고. 그래서 저는 소비주들을 매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경기민감주 3 사면 소비주들도 3을 사고 그다음에 IT 부품주도 3을 사고 이렇게 3, 3, 3을 해 나눴더니 이 IT 부품주가 지금 말을 안 들어요. 지금. 가지를 않습니다. 근데 왜 안 가는가 생각해 봤더니 그래서 대부분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이 안 나는 분들이 IT 섹터를 가지고 있거나 네. IT 부품주 아니면 제약주를 가지고 있는데 제약주는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이거는 제외를 하고 물론 작년에 이제 제약주들 많이 추천했었었죠. 근데 작년 12월 기준으로는 잘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약주를 빼면 이제 IT주들이 이제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 IT주 왜 여태까지 못 갔냐면 지수를 누르기 위해서 IT주들을 못 가게 묶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못 가고 하이닉스도 못 가고 얘네들이 급등을 못 하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정유주, 화학주, 철강주들 보면은 뭐 심심할 때마다 7% 가고 11%가 오늘 증권주들도 대형주도 6%씩 다 올라갔죠.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 6% 못 가죠. 갔으면은 뭐 지수가 폭등을 하니까. 그래서 지수를 못 가게 하려고 IT주 소외를 받는데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소외를 받고 있는 섹터가 IT 부품주고 바닥에 있다면 그래도 5월 달 안에 한번 움직일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IT에다가 계속 물타기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가고 있는 경기 민감주 계속 갈 거예요. 그리고 소비주 이제 시작입니다. 오히려 소비주 쪽에 지금은 좀 집중을 해야 될 게 아닌가. 그렇다 IT주 버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잘 나누고 있다가 제 전략은 이거예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소비주 쪽으로 점점 비중을 늘려야 됩니다. 한 5까지. 그러니까 IT에서 올라오는 것들 팔아다가 이제 소비주로 들어. 왜냐면 소비주는 워낙 못 갔기 때문에. 그래서 올 연말까지 소비주 섹터들이 철강주가 되시 좀 강하게 움직일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네. 이 정도까지 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정리 한번 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이제 계신 분들이 너무 편식을 한 분야에 하고 있거나 이러면 좀 힘들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수익이 안 나는 사람들은 안 가는 쪽을 가지고 그렇죠. 철강주가 없고 뭐 조선주도 없고 그렇죠. 건설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있냐 물어보면 제약주, IT, 제약주 고점에 물려서 갖고 있거나 그렇죠. 한참 IT를 핫할 때. 갖고 있거나 그렇죠. 딱 그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뉴스를 안 봐서 그렇지 않을까요? 저희가 내내 이야기하는 게 그런 경기 민감주와 관련된 종목들을 너무 많이 들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가지고 계시다는 건 네, 반항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괜히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네. 앞집, 옆집, 뒷집 소문내라고 하는 게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맞습니다. 빨리빨리 이게 소문을 빨리 내주셔갖고 주유소를 많이 시청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다 같이 돈 벌고 잘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물론 나만 알고 싶은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주변에게 많이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쯤에서 시장 이야기와 더불어서 우리 개인 포트폴리오를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들이 얼마나 실력이 좋은지는 그냥 숫자로 이야기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요. 개인적인 포트폴리오 먼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종수 전문가님, 일단 조선주가 너무 효자 노릇을 잘해주고 있죠. 그리고 더 갈 거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초록뱀 미디어나 호텔신라는 너무 아쉽게도 미도달돼서 편입이 안 됐는데. 잘 가고 있는데 좀 아쉽네요. 그러니까요. 호텔신라 너무 잘 가고 있고 다 잘 가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마이너스권인 게 없습니다. 원익홀딩스도 저희가 일부 좀 가져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도 팀 포트폴리오에서는 빠졌지만 원익홀딩스도 지금 개인적으로는 수익률이 너무 잘 가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체크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주연 전문가님 개인 포트도 좀 볼까요? 일단 동신건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체 포트에서는 익절이 됐는데요. 네. 일단 수익률이 54.8% 대단합니다. 경이롭습니다. 그다음에 빅텍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 마이너스권에서 이제 약 그냥 쫙 강보합으로 좀 올라왔고요. 네, 물에서 코가 올라왔어요. 코 정도까지. 네. 삼익 THK 15%, 그다음에 이베스트 투자증권 6.8%, 네. 현대 코퍼레이션 5.9%. 아무튼 이주연 전문가님 종목들을 보면요, 제가 이제 어깨에 이렇게 탁 어깨가 펴져요.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 종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오늘 이제 시청자분들도 많이 지금 보니까 채팅창에 다 이렇게 안랩만 올라오고 있어요.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이 첫 번째 네. 안랩의 투자 포인트를 먼저 발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안랩의 첫 번째 투자 포인트라. 자, 안랩을 우리가 일단 이 종목을 매수해야 되겠다. 제가 이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백신을 만드는 회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뭐를 하든지 간에 지금 현재는 안철수 관련주로 엮여 있기 때문에 뭐 안랩이라는 회사가 안철수 지금 대표께서 이제 창립한 회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대선 때 이런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마다 굉장히 급등을 하는 그런 흐름들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보시면 요번에 이제 저희가 보궐선거를 4월 달에 끝냈잖아요. 이 보궐선거,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에서 물론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선거 운동을 하셔가지고 그에 따른 결과가 지금 나온 거지만 제가 이렇게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안철수 대표가 어떤 개인 플레이로서의 이 야권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스토리텔링 굉장히 잘 부각을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론에 대한 부분이 상쇄될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단일화 이렇게 거쳐가는 과정을 겪으면서 굉장히 양념을 잘 쳐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보궐선거 승리에 있어서의 한 명의 이제 주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보궐선거는 끝났고 전당대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 전당대회 그리고 앞으로 나올 정치적인 일정들을 살펴본다면 충분히 이 안철수 대표의 뭐 인지도라든지 아니면 이슈가 좀 많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안랩을 준비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랩 우리 이제 언택트 시대에 앞서서 디지털 바이러스 공격에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여기에 대선 테마 재료까지 제가 봤을 때 안랩 아까 우리 개인 포트를 보셔서 알겠지만은 또 사고를 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요. 그다음에 네. 또 우리 시청자분들 또 채팅창 좀 읽어드려야 되는데 오늘 또 요미님께서 아무튼 올라도 오른 것 같지 않은 그런 느낌 이렇게 하셨는데 아마 저랑 비슷하게 아까 그 얘기하신 것 같아요. 코스피가 시장은 올랐지만 체감이 안 된다는데 우리 요미님 힘내십시오. 왜? 아까 우리 이주연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듯이 시장은 공평하다. 곧 요미님이 갖고 있는 종목들도 좋은 수익률 낼 수 있을 겁니다. 힘내시고요. 오늘도 바탈님께서 박팀 올라 하셨는데 바탈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좀 내려보면은 무화과님이 주유소 유익합니다 하고 안랩을 응원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우리 단디님께서 지난주 목요일 날 당첨이 됐는데 답이 없네요 하셨는데요. 한 번 더 문자 주시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시장 이야기를 아까 이어서 대선주로 안랩을 가지고 나오셨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면 스마트 개미라고 또 적어주셨어요. 개인 네. 투자자들이 잘 하고 있다는 말인가요, 전문가님? 네, 이게 키워드 관련해서 신고가를 지금 가는 시점이잖아요.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신고가를 가는데 오늘 매매 동향을 보면 제가 이 매매 동향을 볼 때마다 정말 깜짝깜짝 놀랐는데 시장이 강하게 이렇게 상승을 해오면 내릴 때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계속 해가고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오면 매도로 또 그걸 또 잘 정리를 해요.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장대 양봉이 나오는 시점에 개인 투자자들이 막 몰려서 매수를 하고 이랬는데 굉장히 스마트하게 바뀐 것 같다. 그래서 뭐 내릴 때 사고 올라갈 때 파시라고 얘기를 보통 하는데 그걸 굉장히 잘 실천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만 봤을 때는 여기 지금 개인 수급은 음모론적으로 개인들이 아니다. 이 어떤 큰 세력들의 머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스마트 개미 말 그대로 정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인터넷 미디어를 통해서 이렇게 스터디를 많이 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시장이 이제 상승하고 신고가 넘어가서 더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내릴 때 분할 매수한 부분들을 올라갈 때는 분할 매도하는 그래서 현금을 갖다 어느 정도 또 확보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스마트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키워드에 실적 시즌의 끝이라고 말씀을 드려놓고 테마 이야기, 대선주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제 실적 시즌이 다가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3월 말부터 실적 시즌이 올 때쯤 되면 시장이 신고가를 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시장이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점부터 해서 1분기 실적 발표 나오고 월가에서는 21.8% 정도의 실적 상향될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컨센서스가 굉장히 이제 낮게 측정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실적이 나오게 되면 증시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그때 이제 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면 5월 15일부터 웬만한 기업들의 이제 실적은 다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뭐 이제 상장한 지 얼마 안 되는 기업들이나 특이 종목들 빼고는 실적들이 이제 대부분 다 나오는데 이제는 이 실적이 끝나고 나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다음 분기 실적대로 또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 좋은 종목들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제 가는 건데 그러면 그동안 이제 실적 기대감이 있는 동안에는 좀 소외를 받았던 테마주들이나 아니면 섹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섹터들이 이번 실적이 끝나고 나면 지금이다 하고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면 올릴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도 좋고 하기 때문에 테마주들이 한 차례 굉장히 좀 빠르게 또 순환매 돌면서 오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테마들이 있죠. 이번 올해 보면 뭐 미국 암학회 관련된 일정도 잡혀 있는 상황이고요. 뭐 LA 모터쇼 이제 지나갔긴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테마군들이 지금 식품 관련주들도 한 차례 올랐고 지금 바닥권에서 그래서 지금 어떤 테마들이 바닥권에서 준비를 하고 있나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잘 체크해 보시고요. 그 중에서 저는 대선주가 좀 괜찮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키워드를 잡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의 특징이 개인 투자분들이 예전의 개인 투자분이 아니라 저도 이거에 참 감동받았고요. 예전에 우리 항상 수급 제가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방송하다가 수급이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우세로 나오면 항상 이제 채팅창이라든지 댓글을 보면 항상 안 좋은 댓글들이 많았는데 그렇죠. 요즘에는 달라졌어요. 역시 맞아요. 그 키워드대로 스마트 우리 개인 투자분들 참 대단하고요. 그다음에 또 오늘 오케이님이 제가 그동안 걱정했는데 오케이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오케이님 그러네요. 보고 싶었습니다. 왜 이렇게 안 오셨어요? 경고 10개 드릴게요. 우리 오케이님은 곧 저랑 전화데이트 한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쑥이쑥이 김숙이님이 박 PD님 이렇게 불러서 저는 안내비유 할 줄 알았는데 SK증권 저희 도팀 응원해 주시네요. 우리 김숙이님은 경고 2개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왜 저희 도팀 응원하시는 분들한테 그러세요? 그 아래 써니님도 도팀 SK증권에 한 표라고 보내주셨는데 저희 SK증권 이야기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첫 번째 포인트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증권주 전반적으로 올랐는데 저희 도팀에서 증권주를 준비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뭐 여기 방송뿐만 아니라 아침 방송에서도 증권주 계속 말씀을 좀 드렸던 거는 이제 순환매 관점에서 갈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지난번에 4월 7일 날에 바로 요 주유소 방송에서도 삼성증권 한번 갖고 나왔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잘 안 가다가 거의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는 건데 결국은 바닥에 있는 종목은 순환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증권주를 다시 가지고 나온 것도 그동안 얘기했었던 그러니까 아침 방송에서 얘기했었던 종목들 다 증권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NH투자증권, 그다음에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다 월봉상에서 바닥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안전한 또 대형 또 증권사이기 때문에 실적도 괜찮고 그래서 지난번에 삼성증권을 얘기했었는데 삼성증권이 차트를 보게 되면 잘 갔거든요. 지금 차트 보면 아주 오늘 갭상승을 띄우면서 이제 신고가로 가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세게 움직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난번에 4월 7일 날에도 자리가 좋았지만 지금 자리도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게 되면 SK증권 같은 애들이 이렇게 바닥에서 움직일 때 이제 중소형주 증권사들도 한 번씩 세게 움직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흐름이 온 게 아닌가. 그래서 삼성증권, 사실 삼성증권 지난번에 4월 7일에도 얘기했지만 이거 단골이에요. 사실 제 단골이고요. 이거 작년 4월 28일, 5월 28일에서 바닥에서 취했던 종목인데 결국은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알아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고점을 돌파를 하고 좀 세게 많이 가려고 지금 삼성증권 올라가는데 얘가 가든 미래에셋증권이 가든 NH투자증권이 가든 뭐가 가든 간에 가면은 중소형 증권사들도 이제 따라갑니다. 그래서
지난번 삼성증권을 얘기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순환매 관점에서 SK증권 오늘 갖고 나온 겁니다. 네, 삼성증권 간 거 여러분들 모두 눈으로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 후속 주자로 오늘 SK증권 가지고 나오셨으니까 두 팀 응원하시는 분들 SK증권으로 문자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쯤에서 뇌구조 정리하고 다음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정리해보죠. 네, 오늘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두 분 모두 코스피 종가 신고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셨습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에 지수 신고가가 경신이 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경기 민감주, 소비주, 이제 트로이카주 모두 강세를 띠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고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스마트겜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참 최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흐름 따라서 잘 매매하고 계시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특징적인 종목들, 밀고 있는 종목들도 언급을 해드렸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코너로 좀 넘어왔습니다. 종목 집합소 시간인데요. 과연 오늘은 어떤 종목이 저희 앞에 도착을 했는지 하나둘씩 만나보죠. 함께 보시죠. 네, 오늘 도착한 종목을 보면요. 인기 검색 상위 종목은 너무 잘 가고 있는 금입니다. HMM, 그리고 삼성전자, 대한항공, 유바이오로직스, SK이노베이션, 신풍제약, 삼성제약 이름을 올렸습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볼까요? 그래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스마트하다고 하는 게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사고 있대요. 그리고 HMM, 신풍제약, 또 카카오, 셀리드, 삼성제약, 현대차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을 보면요. 시젠, 게임빌, 그리고 페노션, 두산인프라코업, 풍산, 동양에스텍, 삼성증권 등 다양한 종목들 갖고 계십니다. 자, 교집합 종목 추려볼까요? 네, 대한항공, 유바이오로직스, 기아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나씩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한항공, 네, 대한항공 네. 제가 이야기 좀 드릴까요? 도팀이 들어올 틈을 안 주시는데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대한항공이 이름을 올린 거 보니까 소비주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자신 있게 얘기하시죠. 사실 대한항공은 움직이고 있다라고 얘기하기엔 지금 많이 올랐어요. 너무 많이 올랐고. 그러니까요. 지금 뭐 하늘 위에서 이제 날아다니고 있는 게 대한항공인데 사실 대한항공은 뭐 지금 나쁘게 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또 썩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일단 좀 많이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기록했던 그런 항공사고요.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잘했던 부분이고 바닥권에서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 지금 현재 주가를 보면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이었던 2019년도라든지 뭐 그 전년도 2018년도보다 훨씬 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실적은 그때보다 훨씬 더 좋아졌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적자가 안 났다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막 어마어마하게 좋아지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내년에 포스트 코로나를 생각하면 내년에 이제 뭐 여행 다시 수요가 돌아오고 이렇게 됐을 경우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 있는데 컨센서스상 잡혀 있는 그러니까 뭐 한 1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내는 시점이 내후년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2년치에 2년 이후에 나올 실적을 이미 땡겨와서 지금 주가 좀 형성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이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세계 7위 항공사로 거듭되게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 규모의 경쟁에서 이후에 이제 이 코로나19가 사라졌을 때 분명히 굉장히 좀 좋은 결과로 이렇게 가파르게 뭐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대한항공 역시 실적이 가파르게 다시 회복하는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주가는 좀 고밸류가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는 좀 이 논란을 좀 쉽게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 흐름은 상당히 괜찮지만 그래도 이런 고밸류에 대한 부분은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너무 큰 비중으로 이렇게 막 추격 매수를 하거나 그러시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렇게 대한항공 이런 자리대에서 좀 눈여겨보기보다는 아까 아직 안 오르고 재료가 있는 중소형주가 좀 나았다. 그렇죠. 안내비 좋죠. 그렇죠.
네, 기승전 안랩인데 근데 항공업계에서는 올 하반기 정도에는 여행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걸 보니까 가능합니다. 네, 가능할까요, 전문님?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백신을 안 맞힌 인도 같은 경우는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백신이 들어가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지금 확 떨어져서 효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300만 명 정도 맞힌 그 집단군이 어디냐면은 이제 고령, 노인, 그다음에 좀 노약자들 이쪽. 그쪽 시설 쪽에 있으신 분들은 지금 과거에서는 집단 발병이 발생이 됐지만 지금 얘기들이 많이 사라졌고 중증 환자가 예전에서 많이 나왔죠. 고령 그 면역력이 떨어지신 분들한테는 집단 뭐 이런 발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중증 환자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 치료제가 먹힌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20대, 뭐 30대 건강한 분들이 이제 확진이 돼가지고 뭐 확진되면은 이제 뭐 어떻게 하는지 제가 물어봤더니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데요. 가만히 있거나 뭐 특별한 뭐 치료를 저는 하는 줄 알았더니 이미 이 얘기도 3월 달에 제가 들었거든요. 갔더니 그냥 격리시켜 놓으면 알아서 낫는다 이거죠. 그래서 격리하는 수준 정도이고 만약에 정말 이게 심각하거나 뭐 음압병동으로 가든 뭔가 이제 뭐 치료를 뭐 더 하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건강하신 분들은 그렇게까지 안 하니까. 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 있었다면 지금 사망자들이 확 좀 떨어지는 부분들 결국 이게 치료제가 먹힌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확산이 되면 예방 백신이 확산이 되게 되면 당연히 이 백신 접종에 따른 해외 여행이 재개가 될 거고요. 이미 러시아라든지 영국은 재개에 대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뭐 중국도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대한항공 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그쵸. 그 다른 항공사들은 적자를 났는데 네. 이쪽은 이제 흑자가 났던 부분이 바로 화물 부분들이었죠. 그래서 승객 부분들은 여전히 안 좋았어요. 적자였지만 발빠르게 좀 대처를 하면서 화물 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흑자를 냈었던 부분인데 이제는 이제 승객 쪽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좋아지는 시너지가 나오게 되면 어쨌든 소비줄이 좋아지는 거니까 거기에 발맞춰서 어느 정도 좀 상승을 조금 더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가 있고 소비주들이 지금 다 강합니다. 거기다 수급도 좋아요. 그래서 뭐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도 이미 올라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수급으로 볼 때에서는 기업 외국인들이 좀 다시 사는 거 봐서는 얘네들도 더 비싸게 팔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떠 있는 상태에서 더 비싸게 올려도 소비줄이 워낙 강하게 움직이면 개인 투자자들이 또 들어와요 또. 왜냐면 더 간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도 2천만 원 비싸다고 하지만 8천만 원 그러니까 뭐 6천만 원 가니까 7천만 원 가니까 열심히 사잖아요. 그렇죠? 더 올라갈 것 같아서. 그러니까 비싸다고 안 사지는 않아요. 더 올라갈 것처럼 기대감만 불어주면 개인 투자 사는데 저는 안 삽니다. 저는 그래서 떠 있으면 저는 원래 안 사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수급만 봐서는 더 갈 것 같기는 하다. 소비주들의 흐름들이 약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시작인 것 같아서 그래서 올 하반기까지는 소비주 흐름들 뭐 항공주, 뭐 카지노, 뭐 여행, 뭐 백화점 등등 해갖고 다 좋아질 것 같아서 막 그런 쪽으로 본다라 그러면 연말까지 소비주들 강세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말씀드립니다. 네, 누가 시청자 한 분이 이제 채팅창에 대한항공 같은 경우 월봉으로 보면 그렇게 많이 올라와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좀 위험한 구간인가요? 라고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먹을 목표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아시아나항공이라든지 아니면 에어부산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하면은 그거보다는 좀 올라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더 갈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가긴 가는데 얘네들이 가는 이유가 비싸게 더 올려서 예를 들어서 지금 자 월봉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세력들의 생각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거를 4만 5천 원까지 올라가면 굉장히 많이 가는 거거든요. 60% 올려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겨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에서 공략하는 건 좋은데 나중에 5만 원, 6만 원 가서 사주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면 세력들은 거기서 다 팔고 다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소비주들을 좋은 식으로 포장을 많이 할 겁니다. 지금 얘기가 아니고요. 앞으로 1년, 2년 뒤 얘기예요. 소비주 안 사면 수익을 안 날 것처럼 계속 그러니까 철강주 올라가듯이 지금 철강주 안 사면 수익 안 날 것 같으니까 지금 못 사고 있죠. 근데 계속 올라가죠. 그런 것처럼 지금 항공주들도 이제 소비주 얘기가 나오면서 계속 올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가서 좀 조심하시라는 얘기고 지금은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뭐 고점은 아니에요. 이게 뭐 5만 원 갖게 했습니까? 뭐 10만 원 가기로 했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네. 올라갈 수 있는 목표치는 지금 충분히 더 남아 있다.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이거를 공략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게 어려우면
다른 이제 소비주들 지금 바닥에 있는 데 많잖아요. 카지노 관련주 같은 것들 네네. 그런 것들 하셔도 좀 안 맞는 것들 많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들어온 질문까지 해결을 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 뭐 볼까요? 제가 아까 봤던 흥미로운 기사 중에 하나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올해 들어서 좀 순매수한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인가 하고 보니까 반도체와 자동차 관련주를 또 그렇게 많이 사셨다고 하시는데 기아가 또 오늘 이름을 올라와 있어서 기아가 또 네. 엠블럼도 바꾸고 너무 멋있게 바꾸고 잘 바꾼 것 같아. 진짜 바꿨어야 됐어요. 그다음에 그 EV6인가? 그 전기차도 좀 날리고 네. K8도 잘 나왔더라고요. 네. 그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네. 차트도 보니까 이 세 종목 오늘 교집합 세 종목 중에 제일 좀 사볼 제 기준입니다. 사면 좋을까? 이런 느낌인데요. 기아 차는 지금 시총이 한 33주 정도 되잖아요. 33주 정도 되네요. 33주 6천억이 됐는데 제가 틀린 줄 알았습니다. 다들 너무 조용하셔가지고 아닙니다. 잘못 봤나 하고 거예요. 제가 다시 확인했는데 집중한 맞네요. 거예요. 네. 네, 33주 정도 되는데 지금 실적이 정말 잘 나오고 있어요. 보면 지금 뭐 자본이 한 뭐 30조 정도 되기 때문에 뭐 PBR로 따졌을 때는 지금 적정 주가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보면 2017년도에 6천억 이때 뭐 반도체 뭐 슈퍼 사이클 해갖고 IT 관련주들 쫙 다 터질 때인데 완전 땅굴을 파고 있던 때란 말이죠. 그리고 나서 2배 가량 오르고 2019년도에 또 한 번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간 2조 원의 영업이익을 지금 찍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올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보면 판매량이 정말 나오는데 뭐 지금 약간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제 자동차 반도체 관련해서 쇼티지 나오고 있는 부분들 때문에 좀 더 팔 수 있는 거를 못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EV6 요번에 이제 전기차 나온 게 예약 판매분이 유럽에서 지금 3만 대가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출시 전까지 해서 이 예약되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전기차 시장에서 지금 크게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10만 대 넘게 이렇게 차를 1분기에 팔았지만 조만간 기아와 현대차 역시 이 전기차 안에서 올해 안에만 지금 출시되기로 예정되어 있는 라인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현대기아 자동차가 이 전기차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MS를 가져올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아직도 여전히 성장성이라는 부분에서는 뭐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기아차에 대해서 그러면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는 의견이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나 기아차 타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지금 좀 설레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종목으로 유바이오로직스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죠. 오후장에서 상한가에 안착을 했습니다. 유바이오로직스가요? 상한가 오늘이 아닌가요? 제가 상한가 안착은 하진 않았고 안착했다가 이제 풀렸죠. 빠졌군요. 제가 거기까지 봤네요. 네, 이 종목은 그러면 너무 많이 오늘 같은 경우 올라서 좀 부담스럽죠? 그렇죠. 이게 이제 제약주들이 오늘 이제 이슈가 있었었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을 통해서 코로나 장기에 대비해서 뭐 백신의 주권을 확보를 하고 거기다 지원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와 그 다음에 세계 제2위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가 되겠다. 거기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전폭적인 지원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주면서 관련된 좀 기술력이 되는 제약주들이 조금 이제 기대감을 안고 좀 세게 좀 움직였는데요. 그래서 움직였던 뭐 종목들이 뭐 셀리드, 유바이오로직스, 뭐 진원생명과학, 제넥신, SK바이오사이언스, 뭐 코로나 치료제뿐만 아니라 뭐 관련된 뭐 그런 이제 신약을 뭐 개발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였던 부분들인데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이슈가 됐었던 게 국제 백신 연구소 경구용 콜레라 백신 네팔 임상 도입 모멘텀이 계속 또 지속이 된다는 것도 같이 더해진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제약주들을 다 조심하라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실적이 되는 애들이 있고 안 되는 애들이 있는데 되는 애들도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피크를 치고 있는 시점에서 이게 더 실적이 더 좋게 나와야 되는데 코로나가 지금 이제 잡혀가는 이 시점에서
코로나가 더 이상 발병하지 않으면 이 치료제들이 과연 얼마에 팔리면 비싸게 받을 수 있겠느냐, 많이 팔릴 거냐 이 얘기죠. 모든 사람들이 뭐 화이자, 모더나 이런 백신들 맞아가면서 싸게 내서 맞았어요. 다 닿습니다. 그러면 굳이 백신 맞을 필요 있습니까? 부작용도 있다라 그러는데 맞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실적들은 지금 최고의 피크를 치거나 기대감이 지금 올라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대감이 올라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전에도 뭐 네팔의 그 콜레라 백신, 콜레라 백신 그 코로나 아니고 그런 백신을 임상을 돌입해서 만약에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안 사 먹으면 필요가 없으면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뭐 다른 대체약이 더 잘 팔려요. 이거 안 나오면. 그러니까 기대감이 올라가는 부분이라서 지금 뭐 이거를 뭐 환호하면서 이거 살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대감이 움직이는 부분이고 오늘 그 호재 발언 때문에 제약주 그 문재인 대통령님의 호재 발언 때문에 급등한 거기 때문에 쫓아갈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오히려 갖고 있는 분들이 수익을 절반이라 좀 팔아서 나머지들은 내일 또 움직이면 또 올라가면 또 파세요. 또 올라가면 또 팔고 그래서 비중을 줄이면서 가져가셔야 되지 이거를 지금 이쪽에서 쫓아가시는 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치료제가 나오면 그럼 그걸로 떼돈을 벌어야 되는데 치료제 나오고 나서 떼돈 버는 회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많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잘 챙겨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슈가 소멸됐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눈여겨보셨던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중간에 말씀을 드리면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종가 기준으로 해서 21.32% 급등한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이 제약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코로나 백신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들까지 이야기를 정리를 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하고 넘어가기 전에 오늘 두 종목에 대해서 아직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SK증권과 안랩이 붙은 만큼 색깔이 뚜렷한 두 종목이 붙어서 많은 분들이 투자 포인트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일단 공격적으로 저희 도팀에서 먼저 이야기를 하죠. 저희 SK증권 왜 사야 되나요? 자, 지수가 신고점을 가게 되면요. 증권주가 가게 돼 있어요. 네. 유동성 장세가 펼쳐지게 되면 당연히 증권주가 또 움직일 수가 있고 그리고 대형주가 먼저 갔잖아요. 그렇죠? 먼저 갔으니까 이제 물론 중소형주도 안 가진 않았는데 이제 지수가 어쨌든 신고가를 가게 되면 증권주가 주목을 받는 거는 과거서부터 있었던 그냥 그런 뭐 관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신고가를 갔고 그다음에 증권주가 많이 못 갔고 거기가 지금 실적들이 1분기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2분기 뭐 나쁘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실적을 가지고 호실적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될 종목이 SK증권. 뭐 다른 증권주도 괜찮은데 웬만한 것도 다 올라가고 하나 남은 것 같아요. 만만한 거. 그래서 SK증권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호실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증권주들, 뭐 지난주에 관련돼서는 뭐 여러 가지 증권주들이 순환매가 돌면서 튀어 올랐는데 그 중에 다음 타자가 될 것이다. SK증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안랩도 들어봐야겠죠? 자, 일단 우리 이주연 전문위원님 발사해 주시죠. 포인트. 네, 지금 안랩이 보궐선거 끝나고 나서 지금 남아있는 이제 정치적인 이슈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전당대회를 이제 야권에서 이제 야당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를 해서 이제 비상대책 대표였죠. 이제 사임하셨기 때문에 신규 대표를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당대회를 한번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나면 이어지는 이벤트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이제 합당하는 이야기들이 이렇게 오고 갈 거예요. 어찌됐든 지금 보궐선거를 이제 거치면서 이야기 나왔던 부분 중에 키워드 하나가 이제 야권 대통합을 통해서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라는 부분으로 선거를 이제 이겼거든요. 그렇다면 이 대권 역시 이제 그러한 관점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을 안 할 가능성보다는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합당이 되는 시점에서의 어떤 정치적인 이슈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요. 그렇게 된다 하면 이제 안철수 의원 언론에서 좀 더 많이 다뤄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일단은 안랩을
공략한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박 팀의 안랩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들으시고 마음을 정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082번으로 종목명을 콕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주실 동안 저희는 종목 집합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오늘 3가지 종목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대한항공 연말까지 소비주 강세 가능성이 남아있다. 포스트 코로나19 이슈 주가가 이미 선반영되어 있는 부분도 차트적으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 볼까요? 네, 오늘 상한가 근처를 터치를 했던 유바이오로직스 제약주 호재 발언 소식에 급등을 했는데 추격 매수는 자제하시고 비중은 축소하시는 것이 좋겠다 전략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너무 잘 나가고 있는 기아입니다. 판매량은 기본, 친환경차 시장의 성장성은 덤으로 얹어가고 있는 종목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이 채팅창이 난리가 났어요. 왜요?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경고를 많이 받으면 저랑 생방송에서 전화 데이트를 한다니까. 근데 벌칙인가요? 지금 많은 분들이 저한테 경고를 받기 위해서 지금 이정수 전문위원님 그 SK증권을 응원하고 계신데. 네. 좋습니다. 진짜 저 전화데이트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신중하게 투표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 진짜 한다면 하는 분이라서. 그리고 제가 이 비탈님을 자꾸 바탈이라 읽었더니 우리 비탈님께서 바탈이 아니고요. 강원도 비탈입니다. 죄송합니다. 유유. 아니 도지은을 도자은이라고 자꾸 부른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 은봉샤스님 제발 부탁인데 우리 팀 응원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은봉샤스님은 경고도 안 드릴 거예요. 그냥 기아차 타신대요. 닉네임을 바꾸시던가 아무튼 좀 바꿔주세요. 은봉샤스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좀 재밌는 댓글을 좀 봤는데 관상학을 좀 공부하신 분인가 봐요. 표 아다모님께서 SK 응차응차 관상을 좀 볼 줄 아는데 박종호 PD님은 관상이 참 신뢰감이 듬뿍듬뿍. 그런 말이 없는 것 같은데요. 감사. 이정수 전문가님 칭찬이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가로채 가다니요. TV 보시는 분들은 믿으실 거 아닙니까? 우리 이주연 전문위원님도 또 관상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따따블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경고 2개 드릴게요. 자꾸 경고가 쌓여가시는 분들 중에 속으로 비명을 좀 지르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정말 자꾸 경고가 쌓이면 저희 박 PD님과 1대1 전화 데이트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이 당첨될지 저도 기대가 됩니다. 목소리 아껴두고 계세요. 제가 이제 조만간 하차할 건데 하차하기 전에 딱 5분 모시겠습니다. 네, 갑자기 이렇게 은퇴 선언을 하신다고요? 아이돌인 어차피 한 달 은퇴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정말 끝을 좀 받아두면 사람이 무서울 게 없다고 하잖아요. 네, 저희 박 PD님이 진짜 전화데이트 한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자, 마지막 코너는 종목 진품 명품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종목에 대해서 저희 전문위원님들이 감정가를 재설정해 드리는 시간인데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이 도착을 했는지 하나둘씩 만나볼까요? 네, 하이트진로 날이 더워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수젠텍, 메디아나, 포스코, 서희건설 이렇게 첫 번째 이제 목록이 도착을 했는데 이 중에서 먼저 이 종목 보고 넘어가야겠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자, 하이트진로 한번 보고 싶은데 그 전에 설문조사 간단하게 한번 할게요. 네, 설문조사. 맥주 어떤 거 제일 좋아하세요? 네.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맥주 하나. 그 메이커를 물어보시면 메이커 이름 못 가나요? 네. 왜요? 하이트진로도 종목이 있는데. 그 브랜드명을 좀 가려서 그러면. 저는 네. 전기차가 생각나는. 전기차가 생각나는. 전기차요? 잘 모르겠는데요. 전기차가 생각나는. 전기차가 생각나는 그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해땡땡. 테슬라가 생각나는. 테슬라가 생각나는. 네네.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앵커님은요? 저는 먹고 싶습니다. 네. 전문가님은요? 저는 사실 가리지는 않는데 먹게 되면은 저도 태 아니면 카. 이거 정말 의외의 이 답변들이셔가지고. 네, 그건 다 국내네요. 네. 국산 맥주를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요. 근데 좀 궁금해요. 이 하이트질러 같은 경우에 또 야구 시즌인데, 근데 이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맞아요. 아쉽습니다. 이게. 집에서 이제 치킨 시켜서 이렇게 좀 드시면서 시댁하시는 분들 많으시긴 하는데. 이 시간에 치킨 얘기라뇨, 네. 근데 이제 여름이 다가오잖아요, 여러분. 네. 보통 여름 관련주로 이렇게 들어가는 종목이에요. 맞습니다. 맥주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여름이 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앞서 이제 이정수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비주의 하나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소비주라든지 섹터들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적 대비해서 뭐 많이 고평가된 건 아닙니다. 뭐 적정가 수준의 지금 주가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종목이 지금 또 한 가지 호재라면 호재일 수도 있는데 곡물 가격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저번에도 이야기하셨죠. 지난주에 나와서 말씀드렸잖아요. 밀 가격이 지금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맥주는 뭘로 만들죠, 여러분? 보리로. 네, 그렇죠. 보리나 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만드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니, 그 가격이 오르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때 원가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가격 전가가 되나요? 네, 그렇죠. 이제 보통은 이런 식으로 이제 원가가 상승이 나오면 제품 가격을 올립니다. 네, 제품 가격을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500원짜리를 1,000원에 팔게 되면요. 장부에 500원짜리 하나 팔았을 때랑 1,000원짜리 하나 팔았을 때랑 수치가 달라지나요? 수치가 확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수혜를 입는다라고 하면서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다른 전문가님이시긴 했는데 칠성 그 사이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실 때도 그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가격 전가가 되는.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어차피 뭐 소비자들이 떠안아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이게 뭐 못 사 먹을 정도로 올리지는 않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뭐 하이트 진로 제 생각에는 굉장히 단기적으로 좀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일단 여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고 있으니까 저점권에서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뭐 오늘 종가가 35,950원인데 감정가 한 4만 원 정도 뭐 전고점 추세 지금 흐름을 차트를 보면 추세대 흐름으로 지금 움직인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차트 잠시 보여주시면요. 자, 이제 저점권에서의 이렇게 지금 상승 추세대 흐름이 있고 요거를 이제 뭐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올려 본다고 했을 때 요 추세대 흐름으로 그냥 잔잔하게 올라가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4만 원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그리고 저항 자리니까 한 그 정도만 노리고 본다고 하면 괜찮은 종목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계절도 계절이기 때문에 오늘 나왔던 종목 하이트 진로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연 전문가님께서 봐주신 오늘의 종목 하이트 진로입니다. 감정가는 무난하게 4만 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새롭게 감정을 해주셨고요. 한 줄 정리해볼까요? 네, 추세대 저점에서 고점 매도 말씀을 해드렸으니까 차트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렸죠?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제 이 방송 중에 짧게나마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채팅을 해주셨는데 우리 나라사랑님께서 이주연 전문가님 대선주는 코스피 종목들로 해야 하나요? 안랩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사님 좀 부탁 좀 드릴게요. 그다음에 우리 김경민께서 이정수 전문가님 반가워요. 진짜 팬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민 시청자님은 당첨. 상품권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정보 주실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너무 의외로 지금. 이게 반전 효과를 노린 것 같아요. 이런 면도 있습니다. 오늘 좀 저를 구박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 좀 이미지 좀 전환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가슴 아픈데 우리 일개미님 항상 늦게 오시는데 주식으로 돈 많이 날려서 지금 일로 메꾸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개미라고 하셨는데 우리 일개미님 오늘부터 계속 매일매일 시청해 주시는데 오늘부터가 아니라 죄송하고요. 주유소를 통해서 일개미가 아니라 다시 수익 많이 보셔가지고 집개미로 바뀌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종목들도 어떤 종목들이 돌아왔나 볼까요? 하나 둘씩 보면 녹십자, 지오소프트, STX, 동양에스텍, 한진중공업 여러 가지 종목들이 들어왔는데 전문가님 저희는 뭐 볼까요? 포스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보겠습니다. 철강 섹터들 많이 올라가서 많이들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근데 제가 이걸 뽑은 이유는 제가 매매 시그널 아침 방송에서 포스코를 작년 11월 2일 날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은 어떻게 사야 되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식은 떠 있을 때 공략하는 게 아니고요. 바닥에서 움직이기 전에 만만할 때 들어가면 아주 좋습니다. 자, 작년 11월 달 위치를 보게 되면 여기예요. 여기 20만 원대, 21만 원, 20만 원 여기 있을 때
이때 이제 매매 시그널 방송할 때에서 이 위치를 네모를 좀 쳐보게 되면 주가는 여러분 볼 때 길게 보셔야 돼요. 이렇게 짧게 보시면은 이게 위치가 잘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길게 이렇게 쭉 돌려서 이렇게 이제 기간을 늘리면 주가가 참 바닥에 이쁘게 모양을 바닥에서 만들어놨다라는 거를 이렇게 크게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있을 때 11월 2일 날에 여러분들한테 20만 원 초반대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대형주가요. 지금 벌써 40만 원을 갔어요. 거의 100% 가까이 올라왔죠. 그리고 이때 전에 이미 벌써 바닥에 있을 때 현대제철도 저는 그래서 포스코보다는 현대제철을 좋아해서 철강주는 딱 하나만 하면 된다. 그래서 철강주는 현대제철만 얘기했었어요. 작년에 4월 달. 그때 이제 뭐 다들 뭐 바닥에 있을 때 그때 당시 뭘 줄까 할 때 저는 그냥 철강주는 그냥 현대제철. 포스코도 좋고 뭐 동국제강도 좋고 다 좋은데 다 필요 없다. 현대제철 하나만 된다. 근데 현대제철이 작년 4월 달에서 많이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버리니까 그 다음에서 뭘 줄까 봤더니 11월 달에 보니까 포스코가 만만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주워 담으면 된다 얘기했었던 거고 그 이후에서는 세아베스틸이 있어서 올해에서는 1월 달에 세아베스틸을 많이 얘기하고 그랬었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위치에서 그럼 포스코는 많이 올라갔으니까 이제는 못 사는 거냐. 왜냐면 지금 벌써 100% 가까이 갔으니까 못 사는 거냐. 여러분들 이 철강주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 조정받으면 반드시 사야 돼요. 근데 조정을 언제 받을지 모르겠죠. 저도 뭐 조정이 지금 당장 올 것 같지는 않은데 앞으로 뭐 7월 달이라든지 10월 달에도 올해 한 번은 분명히 큰 조정을 한 번 있기는 있을 거예요. 그때서 싸게 사셔야 되는데 20만 원은 내려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시 조정받으면서 가격적으로는 좀 이따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일단은 포스코는 어떤 기업이냐면은 국내 철강의 시장에서 가장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고 세계적인 경쟁력에서도 뒤처지지 않는 그런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굴뚝 기업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 철강 가격들이 계속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멘텀 계속 있는데 이게 10년 만에 오는 사이클. 우리 이주원 전문가님이 이제 조선 해운업에 대해서도 해운주 특히 10년 만에 오는 사이클처럼 지금 철강주도 그렇고 지금 10년 만에 오는 사이클들이 지금 많아요. 왜냐하면 10년 동안 안 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사이클을 볼 때에서는 이게 1년 만에 올라가고 끝나지를 않고 중간에 쉬었다가 또 올라가면서 2년, 3년을 갑니다. 그러니까 철강 섹터들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지금 철강 수급이 계속 좋아지니까 가격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그렇게 잘 빠지질 않는답니다. 이것도 최근에 이제 나온 기사들이고 그리고 2분기도 지금 공격적으로 가격이 계속 인상을 하면서 스프레드 마진들이 네. 계속 확대가 지속이 될 전망인데 그러니까 기업은 손실을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랐다 그래서 그 원가를 그대로 하고 자기네 손실을 보고 이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업종도 마찬가지. 좀 전에 이제 하이트진로도 마찬가지인데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제품 가격을 올려버립니다. 그렇게 항상 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수익이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어서 저는 사실 원래 40만 원을 목표치를 봤었어요. 20만 원 처음에 얘기했을 때에서. 근데 40만 원이 그러니까 40만 원 갔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계속 사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네들은 빠질 생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목표 가격은 감정 가격은 한 50만 원 말씀을 드리는데 매수 가격은 여기서는 사면 안 되고 네. 나중에 그러니까 3개월 안에 크게 한번 조정을 받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3개월 안에 크게 조정받으면 22만 원 이하로 내려갈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0%가 빠져야 됩니다. 안 내려올 것 같죠? 내려올 수 있어요. 대신에 올해 안이라 그랬습니다. 올해 안에 그러니까 지금은 접근하지 말고요. 갖고 있는 사람들만 50만 원까지 가져가시고 올해 안에 그러니까 7월 달이 될지 10월 달이 될지 그것까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당장은 지수가 계속 올라가니까 50만 원까지 누리되 나중에 정말 폭락이 나온다. 삼성전자 건들지 마세요. 포스코 사세요. 삼성전자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다 그거 산다고 그러죠? 그거 건들지 말고 나중에 시장 폭락하게 되면 포스코 22만 원, 20만 원 떨어지게 되면 이거 주워 담으면 이게 큰 돈 될 겁니다. 그래서 그때 대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 공부용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포스코까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이정수 전문가님이 봐주신 오늘의 종목 포스코입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는 20만 원 선으로 내려오면 공략하자고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감정가는 50만 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줄 정리해 볼까요? 네, 작년 11월 2일 날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었는데 그때 가격으로 내려오면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지금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1부 마칠 시간이 벌써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도팀과 박팀의 종목 기억하시죠? SK증권과 안랩 중에 더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다, 더 응원하고 싶은 팀이 있다 하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2부에는 어떤 팀이 이기는지 승자가 발표될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위원님들과 함께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